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 무렵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의 한 주택에서 누군가가 다급한 듯 초인종을 누릅니다. 집주인은 이 시간에 누구지? 라는 생각에 현관으로 향했고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오른쪽 뺨에서 왼쪽 귀까지 화살로 관통당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노즈 히데아키. 그는 어머니 그리고 1살 어린 남동생인 노즈 히데유키와 함께 자랐는데요. 다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인 마유미 씨는 홀몸으로 두 아들을 키웠죠. 하지만 이들 가족은 그다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년생이었던 이들 형제는 걸핏하면 싸우기 일쑤였는데 나이가 1살 많았던 형이 체격 차이를 이용해 늘 동생에게 이기곤 했죠. 사실 형제 간의 싸움이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합니다만 이들 형제는 자신의 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싸움이 빈번한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형인 히데아키는 학교에서 무척 밝은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그는 축구부에 소속되어 친구도 많고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동생과 싸우면 형인 히데아키가 늘 이기곤 했는데 동생이 중학생이 되며 가라테를 연마하기 시작하자 힘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참고로 동생은 꽤나 진지하게 카라테를 연마했던 모양인지 지역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형 히데아키는 쉽게 호감을 사는 성격이라 여전히 친구가 많았고 평판이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동생과는 사이가 여전히 나빴던 모양인지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형이 진짜 싫다, 형이 진짜 짜증난다 등등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네요. 이후 대학생이 된 형 히데아키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어머니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고 이내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던 동생 역시도 어머니와의 불화를 견디다 못해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집을 나와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된 두 형제였지만 이들 형제의 행보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인 히데아키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2019년 4월 무렵 대학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해 휴학 신청을 한 후 이때를 기점으로 대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게 되어 할머니 집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반면 동생은 이와 달리 고등학교 졸업 후 교토 건축대학에 진학해 건축을 전공했고 난이도가 높은 2급 건축사,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따는 한편 학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나 경비업체에서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무척 성실한 대학 생활을 보냈죠. 그러던 2019년 말 휴학생이었던 형은 결국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제적 처리를 당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그는 자기가 제적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형은 휴학 이후 집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동생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모양인지 2020년 4월 유명 건축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형은 동생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기는 대학 졸업은커녕 학비도 내지 못해 휴학 중인데 동생은 유명 기업을 다니는 것은 물론 카라테를 연마한 터라 어릴 때처럼 힘으로 이길 수도 없었죠. 결국 그는 점점 자기가 동생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내 그의 이런 열등감은 가족에 대한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외할머니를 보러 가끔 집에 올 때면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외할머니는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그가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딸의 연락을 받지 못하게 한다. 라는 등 불만을 털어놓았고 점점 히데아키와 할머니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히데아키는 가족 모두를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범행 단계에서 히데아키의 타겟은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큰어머니였습니다. 다만 혼자 힘으로 이들 모두를 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남동생 같은 경우는 무술을 연마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는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일반적인 흉기가 아닌 석궁이었죠.
당시 그는 폭 70cm 정도의 석궁을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범행에 사용할 화살은 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미늘이 붙어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당시 그는 책을 세워놓고 석궁을 발사해 위력을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내 2020년 6월 4일 새벽 5시 범행을 개시합니다. 당시 그는 집 1층 거실에 있던 외할머니 뒤로 조심스레 다가간 뒤 머리를 향해 석궁을 발사했는데요. 화살은 외할머니의 후두부에 꽂혔고 그녀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데아키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자신의 남동생 히데유키였습니다. 그는 첫 범행을 마친 뒤 집에 숨어 있다가 남동생이 출근을 위해 욕실로 향하는 순간 동생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머리에 꽂혔음에도 동생은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히데아키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다시금 동생의 머리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평소 증오하던 두 가족을 살해한 그는 남은 타겟들을 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와 큰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두 명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정황상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아침 10시 무렵 큰어머니가 집에 도착해 아무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엔 석궁을 손에 든 히데아키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지체 없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큰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인지 화살은 머리가 아닌 오른쪽 뺨에서 왼쪽 귀를 관통했죠. 참고로 경찰에 따르면 이 석궁은 제장 전에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습격당한 큰어머니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도주했고 히데아키는 재장전을 해 쏘려 했지만 도망치는 큰어머니를 결국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는 인근 주택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10시 11분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히데아키의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히데아키는 현관에서 바로 쏘면 타겟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거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이내 실내에 들어온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외상성 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죠. 히데아키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는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정말 의외인 것은 히데아키는 현장에서 도망치기는커녕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외할머니, 어머니, 남동생은 이미 석궁 화살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히 큰어머니는 화살이 급소를 피했던 덕분에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경찰은 히데아키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히데아키는 조사 과정에서 내 석궁으로 쏜 게 맞다. 가족 모두를 죽일 생각이었다. 이른 아침에 할머니와 남동생을 쐈다. 남동생은 몇 시간 동안 살아있어서 나중에 한 발 더 쐈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히데아키는 이 조사 단계에서 직업이 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학교 4학년이라고 대답했고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경찰을 통해 자기가 대학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된 그는 장기간의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석궁으로 책을 쏘는 연습을 한 동영상이 있었기에 그에게 명확한 사리와 계획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최종적으로 그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2021년 1월 22일 그는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그의 재판이 열렸지만 히데아키의 정신, 신체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비록 그의 육체, 정신적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투약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과거 판례 중엔 재판 직전 악화된 정신질환이 17년 동안 낫지 않아 끝끝내 공소 자체가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한 달 뒤 이번엔 석궁을 남편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제 채널에서 다룬 적 있었던 타루이 미키 사건이었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